안녕하세요. 이번 챕터에서는 회귀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즉 여러 피처를 바탕으로 연속적인 숫자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주택 가격이나 의료비처럼 답이 정해진 숫자 범위 안에서 계속 달라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장의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서는 회귀가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데이터에서 가장 잘 맞는 선을 찾는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는 선형 회귀를 사용해서 데이터 준비, 훈련과 테스트 분할, 모델 학습, 예측까지 머신러닝의 기본 절차를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질문으로 데이터를 나누는 결정 트리와 랜덤 포레스트를 말씀드리고요. 5절에서는 가까운 이웃을 참고하는 KNN, 그학 스케일링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6절에서는 앞 모델의 오답을 보완해서 학습하는 XGBoost와 라이트 GBM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를 기억해 두시면 뒷코드가 왜 등장하는지 훨씬 쉽게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다. 회귀의 핵심은 연속적인 숫자를 예측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속적인 숫자 3억 5천만 원, 주택 가격 3억 5천만 원을 예측하는 것, 또는 주가 152달러를 예측하는 것, 또는 수요 342개를 예측하는 것, 이런 것들을 회귀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회귀 문제를 만났을 때는 무엇을 예측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게 예측하는 대상 Y입니다. 타겟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주택가격 3억 5천만 원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정보, 방해 개수, 면적, 위치 이런 것들이 피처가 되겠습니다. 주가는 과거 주가, 거래량, 경제지표 이게 피처가 되겠고, 아이스크림 판매량, 날씨, 요일, 프로모션 여부 이런 것들이 피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측하려는 값이 타겟, 예측하려는 값에 필요한 정보는 피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회귀 모델을 찾는 관계 방향을 좀 보여주는 건데요. 왼쪽 그림은 X가 증가할수록 Y가 증가하는 관계. 예를 들면 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모 칼로리가 늘어난다. 공부 시간이 늘어날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은 음의 관계입니다. X가 커질수록 Y가 작아지는 건데요. 예를 들면 산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이런 것들이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고요. X, Y에 대한 데이터고,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선을 찾아내는 거고, 이 선은 양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음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선형회귀인데요. 이 선형회귀는 데이터의 관계를 하나의 직선으로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회귀 모델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배우기 전에 선형회계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수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머신러닝 전체 절차를 익히기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코드에서는 사이클런의 리니어 리그레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클런은 데이터 분할, 전처리, 모델 학습, 성능 평가, 필요한 모든 도구를 모아놓은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모델 종류가 달라도 fit으로 학습한 뒤에 프리딕트로 예측합니다. 다른 모델에도 모두 fit, predict 이게 활용되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 모델을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이 일관된 인터페이스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 그래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게 선형회기 첫 번째 선형회기는 1차 함수입니다. 아까 그래프 1차 함수 그래프였죠. 어, y는 wx 더하기 b고요. 여기 y는 예측하려는 타겟이고 x는 예측하려는 피처입니다. 그리고 w는 이 x가 하나만큼 변할 때 y가 얼마만큼 변하는지 나타내는 가중치라고 할 수 있고, 요 b는 x가 0일 때 y의 기본값, 편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피처가 하나면 요 w가 가중치가 하나겠지만 이 피처가 여러 개라면 가중치도 여러 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age, BMI, children 이런 변수를 사용해서 의료비를 예측한다. 나이, BMI, 자녀 수 이런 걸로 의료비를 예측한다고 하면
나이에 해당하는 가중치, BMI에 해당하는 가중치, 자녀 수에 해당하는 가중치가 따로따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모델을 학습한다는 건 이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이 가중치들과 편향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잘 맞는 직선은 어떻게 정할까요? 실제 데이터에서 점과 예측선 사이의 수직거리 잔차, 오차라고 하고요. 이 오차를 어, 제곱해서 제곱한 값이 가장 최소로 만드는 값의 W와 B입니다. 그 그래프를 통해 다시 말씀드리면 요게 오차입니다.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게 오차고요. 위쪽에 있는 것과 아래쪽에 있는 것이 있어서 요렇게 오차는 양수, 요렇게 오차는 음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걸 모두 더하면 양음이 상쇄되니까 이걸 제곱해서 더하고요. 또 제곱해서 더하는 것을 가장 최소로 만드는 값을 W와 B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게 모델 fit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번 챕터의 실습은 케글의 개인 의료비 데이터인데요. 개인 의료비 데이터는 숫자형 피처, 나이, BMI, 자녀 수, 숫자형 피처도 있고요. 문자형 피처도 있습니다. 성별, 흡연 여부, 지역, 문자형 피처도 있고요. 예측할 타겟은 의료비입니다. 이 데이터는 결측치가 없어서 전처리 과정이 필요 없고요. 모델링에 집중하기 좋아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모델의 실력을 공정하게 확인하려면 전체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훈련용 데이터를 만들고 나중에 테스트용 데이터를 따로 떼놔야 됩니다. 훈련용 데이터는 모델이 정답과 문제를 보면서 패턴을 배우는 문제집이라고 할 수 있고요. 테스트용 데이터는 학습이 끝난 뒤에 어떤 피처를 넣고 Y에 나오는 타겟이 잘 나오는지 문제를 풀어보게 하는 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이 80%를 훈련용, 20%를 테스트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코드를 보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첫 코드입니다. 판다스를 활용하고 사이클런을 활용해서 테스트 스플릿을 불러오고요. 판다스를 불러오는 전 장과 다 똑같은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익숙하시겠죠? 이게 이제 훈련용 데이터와 학습용 데이터를 나누는 건데요. age, BMI, children은 피처로 저장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줍니다. y는 요 의료비의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여기에 여기 x와 y를 넣고 tSplit 이 함수를 부르면 이렇게 xtrain, xtest, ytrain, ytest 네 가지로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 테스트 사이즈 0.2로 했으니까요. 여기에 20%가 랜덤하게 요 여기와 여기에 20%가 랜덤하게 들어가고 여기와 여기에 80%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 랜덤을 결정하는 건 요 숫자 42고요. 42 말고 다른 숫자 넣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42를 쓰게 됩니다. 밑에는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출력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38개의 데이터인데요. 그 중에 80%는 이제 훈련에, 여기 80% 훈련에 쓰고 20%는 이제 테스트용으로 옮겨두게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랜덤 스테이트는 42로 쓰는데 42 자체에 뭔가 통계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숫자를 계속 사용하면 분야를 재현할 수 있는데요. 예제에서는 42를 많이 씁니다. 네, 실제로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형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이제 사이클런에서 리니어 리그레션 불러오고요. 선형 회귀 모델을 하나 생성하면 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라는 변수명으로 선형의 모델을 생성하고요. fit 하면 됩니다. 여기 훈련용 데이터 두 개, 피처와 타겟을 넣고 fit 하면 모델 학습이 완료됩니다. 간단하죠? 리니어 리그레션 하고요. 이 모델만 바꾸면, 이 모델 이름만 바꾸면 다른 모델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학습이 끝났으니까 이제 테스트 데이터의 의료비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predict라는 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테스트 데이터 쓴 거를 predict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x에 아까 20% 떼놓고 넣은 값들을 이렇게 넣어보는 건데요. 실제로 넣어본 거를 이제 비교해서 출력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한 값, 아까 20% 떼놓은 걸로 넣어보면 13,000불이, 13,000불이 나오는데 실제는 9,000불이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좀 발생하고요. 20% 떼는 걸 예측하니까 11,000불인데 5,270이다. 이렇게 차이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 요 예측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어떤 모델이 좋다라고 단정하지 않고 예측과 실제값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 오차를 하나의 숫자로 만들어서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 성능 평가하는 방법은 다음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모델은 결정 트리 회귀입니다. 디시전 트리 회귀라고도 하고요. 선형 회귀가 데이터를 하나의 직선으로 설명한다면 결정 트리는 나이가 특정 값보다 큰가 또는 BMI가 특정 값보다 큰가 같은 질문들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던지면서 데이터를 작은 그룹으로 나누고 스무고개처럼 조건에 따라 왼쪽 오른쪽 가지를 나누는 이런 구조입니다. 새로운 환자 데이터가 들어오면 맨 위 노드부터 시작해서 각 질문을 답하면서 아래로 점점점 내려가게 되고요. 마지막에 다다르면 그 그룹에 속한 훈련 데이터의 의료비를 활용해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복잡한 비선형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나무를 지나치게 깊게 만들면 훈련 데이터를 모두 외워버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결정 트리는 가능한 모든 피처의 분할 지점을 후보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20.5보다 큰지, BMI가 25.1보다 큰지 같이 데이터를 둘로 나눌 수 있는 질문을 나누고요. 각 질문을 나눈 뒤에 그 그룹 안에 의료비가 평균 주변에 얼마나 가깝게 모이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회귀 트리에서는 디시전 트리 회귀 분석을 활용한 디시전 트리에서는 분산을 가장 많이 줄이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라고 하고요. 가장 좋은 질문을 현재 노드의 분할 기준으로 하고 새로 만들어진 각 그룹에서 각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반복하면 할수록 비슷한 의료비를 가진 데이터끼리 모이게 되고 최종 리프는 최종 리프 노드, 마지막까지 간 노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 그룹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결정 트리 회계 예측값은 새 데이터가 도착한 리프 노드의 훈련 타겟들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직접 직선 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운 리니어 리그레션 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운 관계도 이제 세밀하게 나타낼 수 있지만 이 디시전 트리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면 리프마다 데이터가 하나씩만 남기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훈련 데이터는 아주 잘 맞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상한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과적합이라고도 말하고요. 과적합이라고 하고요. 이를 막기 위해서 나무의 최대 길이를 한정하거나 맥스뎁스입니다. 또는 리프에 남아야 할 최소 데이터 수를 정하게 돼서 성장을 제한하게 됩니다. 코드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이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해서 최적의 성능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다음 챕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 트리 실습도 앞에 회귀 모델과 똑같이 여기 테스트 트레인 스플릿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런 불러서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를 불러오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불러오고요. 피처와 타겟을 앞과 똑같습니다. 피처 타겟을 나눌 수 있고요. 피처 타겟을 분할하고 여기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를 생성해서 모델을 학습하면 됩니다. fit 하면 되고요. 테스트 데이터를 프리딕해서 앞에를 비교해보는 이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디시전 트리 리그레스에 들어가는 거는 랜덤 스테이트 42 하나가 있고요.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리니어 리그레션과 조금 다른 결과를 보실 수 있겠죠. 뭐가 더 낫습니까? 이런 건 이제 뒤에 다음 장에서 이제 배우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값의 차이가 있다 정도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하나의 결정 트리가 아니라 여러 결정 트리에 모은 앙상블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앙상블은 여러 모델의 결과를 종합해서
한 모델의 실수를 좀 줄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나무는 훈련 데이터와 피처 데이터의 일부를 무작위로 조작해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학습을 하고요. 이 중에 요걸 합쳐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로 해서 수많은 나무가 낸 각각 예측값을 평균해서 최종 예측값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따라서 한 나무가 특정 데이터에 과하게 반응하더라도 다른 나무는 이걸 좀 완화할 수 있어서 단일 결정 트리보다 안정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코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앞서 코드는 똑같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 요게 바뀐 거고요. 다른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가 바뀐 거고 다른 건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개 나무를 활용하겠다 해서 n 이스티메이터가 100이고요. 랜덤 스테이는 똑같이 40이고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건 모두 똑같고 이제 모델 선언한 다음에 fit하고 predict 이게 반복되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보시면 요런데요. 어떠십니까? 아까 디시전 트리, 결정 트리가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으십니까? 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요거는 이제 뒤에서 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건 뒤에서 다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수풀 구조한 결정 트리 개수를 높이면 무작정 높이면 잘 될까요?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 정하는 것도 뒤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델은 KNN 모델입니다. KNN 회기는 새로운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K개의 훈련 데이터 셋을 찾아서 훈련 데이터를 찾아서 그 이웃들의 타겟 평균으로 예측합니다. 이 복잡한 수식을 학습하거나 또는 나무를 만들지 않고 비슷한 사람들의 의료비는 비슷할 것이다. 이 매우 직관적인 생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 환자 가장 가까운 세 환자의 실제 의료비가 5천, 7천, 6천 달러라면 K가 3일 때 예측값은 6천이 됩니다. 5천, 7천, 6천 달러라면 6천 달러가 되는 겁니다. 핵심은 누가 가까운 이웃인지 정할 거고 또 몇 명을 참고할지 정하는 겁니다. 누가 가까운 이웃인가, 그리고 몇 명을 참고할 것인가, 이런 거는 이렇게 유클리안 디스턴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피처의 범위가 다르면, 크기가 다르면, 큰 피처, 그 단위가 큰 피처가 이 거리 계산을 지배해 버릴 수 있는데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스케일링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활용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활용하면 됩니다. K의 값에서도 다른데요. K가 1이면 한 명의 이웃만 보아서 노이즈에 민감하고 과접합 위협이 굉장히 큽니다. K가 100이면 너무 많은 이웃을 보니까 개별 특성이 희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K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K를 5로 쓰겠습니다. 5가 자주 쓰이지만 최저값은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KNN은 이 fit 단계에서 복잡한 모델의 구조를 만들지 않고 훈련 데이터만 저장해 둡니다. 실제 거리 계산과 이웃 탐색은 프리딕트를 호출할 때 이루어지므로 이제 게으른 학습자, 레이지 러너라고 할 수 있고요. 학습은 굉장히 빠르지만 어,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에서 예측하면 모든 훈련 데이터와 거리를 비교해야 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나 스케일러가 필요하고요. K 네이버스 리그레서 요거를 이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면 됩니다. 앞에 데이터 불러오는 점, 피처와 타겟을 정의하는 점은 앞과 똑같고요. 훈련과 테스트용 불러오는 것 똑같습니다. KNN이 스케일링에 굉장히 민감하니까 이 스케일링이 필요하고요. 스케일러 앞에서 말씀드린 스탠다드 스케일러 선언에서 이렇게 뒤에 fit 트랜스폼에서 X 트레인과 X 테스트를 스케일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K 네이버 리그레서 선언에서 5명의 이웃을 수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요. fit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predict 앞에 똑같이 prediction 하면 되겠습니다. 계속 순서가 보이시죠? 요거만 바꾸시면, 요거와 요 뒤에 있는 건 바꾸시면, 모델 계속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결과도 한번 볼까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과가 아까 더 잘 나온 것 같으십니까? 네.
예측값이 기존 타겟의 조합들로 만들어진다는 점이 선형획이나 디시전 트리와는 조금 다른 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스팅 계열의 모델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부스팅은 여러 모델들을 독립적으로 만든 뒤 평균을 내는 랜덤 포레스트와 달리 앞 모델을 만들어서 틀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가중치를 두는 겁니다. 첫 번째 약한 모델이 예측하고 오차가 큰 데이터에서 더 집중하도록 다음 모델을 학습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면 약한 모델들이 모여서 더 강한 모델이 되고요. 마치 앞 학생의 오답 노트를 다음 학생이 이어받아 실수를 좀 줄이는 것과 같겠습니다. 부스팅 모델은 엑시부스트와 라이트 GBM이 있고요. 부스팅 과정을 효율적으로 구현한 대표적인 두 라이브러리들입니다. 코드를 보면 똑같습니다. 여기 엑시부스트를 불러오는 거고요. 엑시부스트는 XGB라고 많이 불러옵니다. 데이터를 불러오고 전 처리하는 건데요. 앞에서는 이제 성별, 그다음에 흡연 여부, 사는 곳을 피처로 쓰지 않았는데 여기선 피처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전 처리를 하면 됩니다. 요게 문자형으로 저장돼 있다 보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저장돼 있는데요. 남자, 여자, 영, 남자가 1인 것, 남자인 경우는 1로 쓰고 여자인 걸 1로 쓰는 이렇게 바꾸는 걸 겟더미가 되고요. 남자가 1로 쓰나 여자가 1로 쓰나 요게 컬럼이 두 개가 생성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남기면 get drop first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 요 줄을 실행하면 성별 에 0, 1만 들어가서 남자가 0, 여자가 1 또는 남자가 1, 여자가 0 이렇게 바로바로 코딩이 됩니다. 똑같이 여기서도 피처와 타겟을 정의하고요. 네, 그 다음에 훈련용과 테스트용으로 나눈 다음에 XGB 리그레서로 모델을 학습시키면 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넘버 오브 이스티메이터, 러닝 레이트, 랜덤 스테이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전 실수를 얼마나 강하게 보완할지를 조절하는 건데요. 값이 작으면 한 번에 조금씩 수정하고 더 많은 나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만든 뒤에 핏하고 프리딕트 하는 건 아까 똑같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엑시부스트가 앞에 여러 모델들보다 더 성능이 좋은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값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여기서는 흡연 여부, 뭐 의료비, 흡연 여부, 또 사는 지역 이런 것들도 넣긴 했지만 엑시부스트가 결과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엑시부스트 항상 최고라고 결론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여러 모델들을 활용해서 어떤 모델들이 더 우리 데이터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부스트 말고도 라이트 GBM 쓰는 건 이렇게 쓰면 되고요. 요거 대신 요거만 쓰면 라이트 GBM을 쓸 수 있고요. 똑같습니다. 뒤에 요것도 똑같고 똑같습니다. 설치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설치는 이렇게 콘다 인스톨 엑시부스트, 콘다 인스톨 라이트 GBM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회귀가 연속적인 숫자를 예측하는 문제라는 걸 이해하고요. 선형 회귀를 통해서 x와 y의 정의,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fit, predict라는 기본 모델의 흐름을 익혔습니다. 최소 제곱법으로 최적의 직선을 찾는 원리도 살펴봤습니다. 이후 질문으로는 디시전 트리, 여러 나무의 평균을 사용하는 랜덤 포레스트,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필요한 KNN을 비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핫 인코딩으로 모든 피처를 사용하고 앞 모델의 오차를 보전하는 엑시부스트와 라이트 GBM을 확인했습니다. 이 다음 장에서도 모델은 달라지지만 기본 흐름을 가지고 코드를 읽으면 크게 어렵지 않은 학습을 어렵지 않으니까요. 계속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